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김유선 시인의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제목의 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김광섭 시인의 뭘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을 배웠었습니다. 자, 이 성북동 비둘기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성북동 비둘기는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렇게 터전을 잃게 만드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비둘기는 자연,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뜻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집을 지으면서 원래 살던 곳을 잃고 쫓겨나게 된 원주민을 뜻한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표현법은 뭐였냐면 맞아요. 대유법이라는 거였죠. 이 대유법이라는 거는 사물의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물의 일부 속성, 특징을 통해서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에서 빵은 진짜 빵이 아니라 음식물 전체를 뜻했고요. 두 번째,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했을 때 진짜 펜과 칼을 가지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펜, 지성, 머릿속에 있는 그 이성과 지성은 칼, 무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6,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모습, 인간 소외, 자연 파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시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작품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요. 김유선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전혀 앞에 시와 관련이 없죠. 근데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광섭 시인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섭 시인에게 라는 거는 지난주가 아니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배웠던 김광섭 시인, 뭐를 썼던, 성북동 비둘기를 썼던 김광섭 시인에 대한 답을 하는 시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유선이라는 시인이 김광섭 시인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 초 당신이 살던 성북동에는 성북동 비둘기 아까 그 성북동 그쵸? 그리고 원래 김광섭이 살던 곳도 성북동이었던 거 지난 시간 그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60년대 초 처음에 60년대는 과거예요. 과거. 이 김광섭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를 한참 쓸 때쯤 60년대 초 당신이 살던 성북동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비둘기들이 채석장으로 쫓겨 돌뿌리를 쪼았다지만 채석장 돌뿌리를 쪼았대요. 요거 성북동 비둘기에 나온 내용이네요. 비둘기들이 왜 채석장으로 쫓겼고 왜 돌뿌리를 쪼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삶의 환경이 변한 거죠. 근데 비둘기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변했나요? 부정적으로 변했나요? 맞아요.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삶의 터전 요거 지워볼게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형태였습니다. 60년대 너가 그 시를 쓸 때 그 시 속에서의 비둘기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굉장히 불쌍한 존재로 그려졌지만 만이에요. 앞뒤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돌부리를 쪼았다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성북동에는 비둘기가 없답니다.
자, 20년이 지났대요. 자, 20년이 지났으면 지금 현재는 몇 년대일까요? 맞아요. 80년대라는 뜻이겠죠. 80년대에 성북동에 더 이상 비둘기는 없대요. 지금 없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성북동에 비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요. 성북동에 비둘기가 없대요. 상황이 변화했네요.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채석장도 없어요. 그쵸? 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이제 공사 산업화 도시화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나 봐요. 이제 채석장도 없대요. 자, 비둘기 요즘은 이 김유선 시인이 이 시를 쓰는 현재의 요즘은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린대요. 자, 도심이 나왔어요. 도심은 다른 얘기로 하면 도시죠. 원래 그 성북동 비둘기를 쓸 때만 해도 이 비둘기가 인간과 같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도시로 완전히 비둘기가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자연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자연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죠.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새 있는 데다가 막 과자 같은 거 뿌리면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달려들죠. 그쵸? 이 팝콘은 비둘기에게 있어서는 이익이에요. 근데 서로 공존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정신적 이익이 아니라요.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 이익인 거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이익입니다. 팝콘을 뿌려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때 뭐 때문에 몰려들었냐면 팝콘 때문에 몰려들었어요. 겁없이 손등까지 올라와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는데요. 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겁없이 손등까지도 올라오고요.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심지어 소리쳐도 가만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들은 완전히 어떻게 된 거냐면 물질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 이익만 있으면 굉장히 대담해지고요. 왜냐하면 소리쳐도 안 도망가고 막 겁없이 손등까지 올라온다잖아요. 대담해지고요. 그 다음에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대담과 몰두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예, 부정적인 의미의 대담과 몰두입니다. 야, 너는 팝콘 주니까 오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디론지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대요. 자, 올 때도 팝콘을 보고 갑자기 우르르르 몰려왔어요. 근데 자기가 다 먹고 났더니 갑자기 우르르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 팝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비둘기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매개가 되어야지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선생님,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왜 부정적인 거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는데 그냥 나 쟤랑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친구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 때만 나한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떡볶이 사줄게 할 때만 너 친구지? 이렇게 하고 떡볶이 다 먹고는 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 오지
않는답니다. 자, 그때에는 원래 요거부터 요거까지가 하나의 행이에요. 그쵸? 그때에는, 근데 여기에 그때에는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들아. 행, 간, 걸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과 이 행 사이에 걸쳐 있다고 얘기해요. 원래 그때에는이 여기로 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근데 행과 행 사이에 중간에 걸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간 걸침이 쓰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행간 걸침을 썼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이 행간 걸침이라는 거 정리해 볼게요. 얘는 원래 의미상으로 한 행에 배열되어야 하는 식구를 의도적으로 다음 행으로 걸쳐 놓는 기법. 요게 행간 걸침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쓰냐? 자, 이런 거예요. 행간 걸침을 쓰는 이유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강조 효과입니다. 조금 더 원래는 얘가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조 효과예요. 왜 그때는 내 강조 효과를 주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둘기를 만날 수 있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볼 수 있대요. 팝콘이 없으니까. 그때는이에요. 이 작가가 그때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냐면 그때라는 건 언제냐면 팝콘이 즉 물질적인 게 팝콘이 없는 상태예요. 물질적인 게 없는 상태, 그 상태의 비둘기를 작가는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에는, 다른 때 아니요. 그때에는 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는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자, 원래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비둘기였잖아요. 근데 물질, 팝콘,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다시는 오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삭막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삭막한 모습.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없으면 그냥 따뜻한 모습, 따뜻한 인간이 가진 정, 요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그냥 나랑 서로 좋아가지고 같이 잘 지내야지. 얘가 나 떡볶이 사주니까, 제가 나 아이패드 사주니까, 제가 나에게 뭘 해주니까, 그래서 친구야 이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둘기의 이러한 삭막한 모습, 물질만 중시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거예요. 분명히 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하나만 그 공통점 차이점을 찾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뭘 볼 거냐면 우리 우의적 표현이라는 거 볼 겁니다. 우의적 표현. 우리 우화, 우의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 우의적 표현이라는 말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물에 빗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요게 우의적 표현입니다. 자, 자신의 뜻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않고요. 간접적인 거예요.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우의적 표현 어디서도 배웠었냐면 박지원의 호질에서도 배웠죠. 인간이 인간을 비판해. 야, 너 그렇게 못됐잖아 라고 비판하지 않고 호랑이라는 다른 사물을 통해 인간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의적 표현은 간접적인, 그 다음에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둘기가 나오는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도 역시 모두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뭘 또 보시면 되냐면 이 시는요 모방시이면서 답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답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김광섭 시인이 했으니까 그 김광섭 시인한테 답을 해주는 형태의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요거를 창조적으로 모방한 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를 창조적으로 모방했으면서 비둘기라는 대상에 빗대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요 작품이 바로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질적 이익에만 따라 움직이는 한 인간 혹은 어떤 특정 대상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의 주제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이 김광섭 시인에게랑 그 다음에 김광섭이 썼던 성북동 비둘기라는 그 시의 공통점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공통점은 뭘까요? 맞아요. 비둘기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쵸? 비둘기가 나오는 거 맞아요. 소재적 측면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거. 두 번째, 시각이 똑같아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표현상의 공통점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의적 표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우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요 김광섭 시인의 라는 시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차이점도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비둘기의 의미가 달라요. 성북동 비둘기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새고요. 인간과 공존하려는 새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새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김유선 시인의 시에서는 물질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두 번째 차이점,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비둘기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요. 그쵸. 시간이 지났잖아요. 성북동 비둘기는 60년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 김유선 시인의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시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시 두 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관련이 있는 시 두 개를 우리가 같이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김유선의 김광섭 시인에게라는 작품 역시도 2학기 시험범이기 때문에 프린트 잘 하시고 정리 완벽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강 완료하시고 정리 꼼꼼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